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요즘 이 뱃살이 잡힐 정도로 비만해진 A씨, 그리고 자꾸 깜빡거리는 건망증이 심해진 이 B씨,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C씨, 모유 수유를 시작한다는 아이 엄마 D씨. 이분들은요 완전히 다른 증상을 겪고 있지만 같은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분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레시틴입니다.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화장품에서도 보이고 음식에도 들어있고 또 영양제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걸까요? 먼저 레시틴은요, 난황이나 대두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주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꼬리 부분에는 지방산 2개가 붙어 있었어요.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띠고요. 머리 부분에는 글리세롤과 인산화된 수용성 물질들, 여기에 콜린, 이노시톨, 에탄올아민 같은 것들이 붙어져 있어서 친수성을 띠게 됩니다. 즉,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친유성이라요. 기름을 이 물과 같은 수용성 물질에 잘 섞이게 하고 녹이게 해주고 또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드는 이 유화작용이 뛰어난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 혈관에서는요, 이 기름 성분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들이 있죠. HDL, LDL, VLDL의 이 세포막 역시도요, 이러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은요, 인지질의 비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지질의 함유가 높은 레시틴을 섭취하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의 기능성에도 보시면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받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화작용 때문에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유 시 유두에 지방이 막혀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유화작용으로 인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캐나다 모유수유 재단에서는요, 인지질이 풍부한 레시틴을 하루 4회 약 1200ml 정도를 복용하는 걸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식품 유화제로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캐러멜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시틴의 이 수용성 부분인 머리 부분에는요, 이 콜린이라든지 이노시톨, 에탄올아민 등이 붙어 있는데요.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에탄올아민 이렇게 부르는데요. 레시틴에서 특히나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포스파티딜 콜린입니다. 레시틴 영양제를 만들 때에도 이 콜린이 지표 물질로 설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품들을 보시면 이 포스파티딜 콜린 성분의 함유량을 따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콜린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콜린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바로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이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인자로서 위장운동이나 긴장 완화, 침, 눈물, 생식기선 분비의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나 전신, 근신경 말단에서도 분비되어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감퇴, 또 치매 등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신신경계 장애가 진행되면서 이 아세틸콜린이 현저하게 감소되기 때문에요, 콜린을 적절하게 섭취해주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콜린은 베타인의 전구물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콜린은 이 보시는 것처럼요, 메칠레이션 회로도에서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오닌으로 잘 전환되도록 도와줘서 체내 호모시스테인의 증가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중요한 요소이면서 다양한 건강 상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시틴의 섭취로 호모시스테인의 증가를 줄여준다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내용 제가 이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십시오. 이 밖에도 이 레시틴은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중성지방을 낮춰줘 비만이라든지 지방간 등에도 도움이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틴은 보통 난황, 대두,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에서 추출하는데요. 기원에 따라 이 인지질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2020년에 발표된 동식물에서 유래한 인지질 비율에 대한 리뷰 연구를 보면요, 대두, 해바라기씨, 유채씨, 난황 중에서요, 이 난황이 콜린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난황에서 만든 레시틴 영양제가 더 함량이 높거나 인지질 순도가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제품마다
하루 섭취량이 다르고 또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에 따라요 실제 포스파티딜 콜린이나 인지질 함량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리뷰 농구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재료는요 대두에서 추출한 대두 레시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두든 난황이든 뭐 해바라기든 우선적으로 볼 것은요 이 그람당 콜린의 함량을 보시고 또 내가 먹는 콜린의 함량 대비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이 캅셀 같은 경우 9정을 먹는데 총 섭취량이 8.3g입니다. 이 중에서 포스파티딜 콜린의 함량은 432mg이고요. 이 가루 타입을 보시면요, 한 스푼 10g을 먹는데 포스파티딜 콜린의 함량은 2530mg이죠. 자, 비슷한 전체 양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콜린의 함량과 인지질의 함량은 차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냥 한 달 대비 얼마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요, 콜린 함량 대비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른 제품들도 이 가루 타입과 캅셀 타입을 비교해 보시면요, 가루 타입이 먹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나 아무래도 함량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식약처 레시틴의 일일 권장량을 보면요, 하루 1.2에서 18g까지 그 섭취량의 범위가 굉장히 러프합니다. 물론 먹는 목적과 섭취 이유, 연령에 따라서 그 양은 달라지겠지만요, 보통 중간 정도인 약 8g에서 10g 정도, 또는 적게 먹는다면 5g 정도, 이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양은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개인에 따라 설사나 메스꺼움, 복통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대두나 계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원재료에 따라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신없게 달려온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레시틴이 어떤 영양소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영양제는요, 영양제로서 보조제로서 접근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틀 역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